안녕하세요. 미 연준 파월 의장이 3월달에 빅스텝을 하려나 봅니다. 2년 국채가 5%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채가 5%를 돌파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채권 시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도달하려면 한국은 최소한 미국의 저 5%보다는 더 높이 설정을 해야 사람들이 사줄 거다라는 겁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 국채가 금리가 5%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미국에 투자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점점 더 한국에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미 연준은 5.25 3월달에 한국은 3.5 기준금리 격차가 1.75가 되면 한국 경제 뒤집어집니다. 이미 지금 2400 주가가 이제 무너졌고 앞으로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에는 먹구름이 미국은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조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변화가 없고 계속 경기가 이제 너무 뜨거운 거죠. 4.75인데도 저러니까는 이제 3월달에 그냥 베이직 스텝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5.25까지 올리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미국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지 걱정이죠. 3월달만 빅스텝이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5월달에도 빅스텝을 하지 말란 법이 누가 있냐고요. 이러다가 미 연준이 3월달에 빅스텝에서 5.25 만들고 5월달에도 또 빅스텝 해가지고 5.75도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5월달에 5.75까지 가는데 한국이 지금 현재 4월달에 금리 올릴 거다. 3.5에서 고작 0.25 올려서 3.75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금리를 성큼성큼 진짜 빅스텝을 하는데 한국은 2월달에 아예 안 올렸고 4월달에 깨작 올릴 거고 이러다가는 한미금리 격차가 2% 이상 벌어지면 사실상 대한민국 파멸로 간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2월달에 무슨 생각으로 금리를 동결시켰나 참 의구심이 들죠.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결정을 했을 텐데요. 한국은행에 있는 수많은 관료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죠. 앞으로는 저 미 연준에 엄청나게 끌려다닐 겁니다. 이미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보다 경제가 더 좋습니까? 아니죠. 근데 반대로 미 연준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낮죠. 미 연준이 4.75면 실제로 한국은 기준금리가 얼마여야 됩니까? 5.75요. 5.5에서 5.75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수많은 부동산 대출자들 곧바로 무너지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경제를 살려야 되고 경제 성장률 수출해야 되는 기업들 떨어주기 위해서 저러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만의 상황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월달에 미 연준이 0.5% 올리면 5.25가 되면 한국은 많이 우려스러워질 것 같고요. 또 그로 인한 충격은 아마 급속도로 빨리 확산될 겁니다. 미 연준이 3월달에 빅스텝하고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이 긴 기간 동안 미국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를 8차례를 하잖아요. 8차례. 그 중에서 1월하고 3월하고 고작 이제 두 번째 회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6번은요. 6번 안 올린다고요? 알 수 없는 일이죠. 3월달에 5.25 만들고 남아있는 6번 동안 0.25%씩만 올려도 어떻습니까? 6.75 됩니다. 한 번이라도 백스텝 하면요.
7%까지도 갑니다.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미 연준이 정말로 나중에 기준금리를 7% 만들면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도 안 해도 기준금리 격차를 1.5%씩 벌린다 해도 한국이 5.5까지도 가야 됩니다. 근데 미 연준이 7% 되면 한국 5.5%로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많이 뒤집어지고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이 그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꽤나 어렵고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확산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뭐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놈들이 주변에서 스멀스멀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집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집을 지금 사야 되지 않냐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막장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 꽤나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전하고 별일 없고 좀 무탈하기를 바랄 뿐인데 지금의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뒤어들고 있습니다. 집을 사라고, 주식하라고, 코인하라고, 투기하라고, 좀 더 쉽게 돈을 버는 길이 있다라고 뭐 서점가에 가면 책들이, 유튜브 키면 유튜브에선 무수히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면 뉴스의 언론들이 전부 다 우리의 돈을 빼먹겠다라고 하이에나처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결정을 강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모아야 되고요. 현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라고 하면 채권을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배당 우량주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고배당 우량주를 관심 갖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편의점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고 컵라면 사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편의점 주식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담배인상공사 KTNG 소주 맥주값 올리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하이트실로 이런 게 괜찮을 수도 있고 먹지는값 관련해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한국셀석유 건재하고요. 독점주 아니면 뭡니까? 생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어려도 화장지하고 생리대하고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만두 안 먹을 수 없고 뭐 햇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커피 마시는 거 스테이크 커피 동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무쪼록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투자해가지고 쉽게 돈 벌 거라는 기대 자체를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시대가 이제 더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